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배찬수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잡아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과 2차 전지가 돌아오면서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 초전도체 테마들이 장 후반 가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동시에 또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빨간불 켜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 장 한 주평은 지수와 종목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장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까지만 해도 또 하락 추세, 또 코스피, 코스닥 다 21선 자리 이하로 좀 밀려있던 시장이었는데, 거기다 어제 미증시도 흐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장중에 좀 나온 뉴스인데, 무디스에서 지역은행에 대한 채권, 등급을 좀, 강등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좀 안 좋았었고, 어제 미증시도, 제가, 거의 이제 새벽까지는 좀 지켜보는 편인데,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장막판에 살짝 반등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수급 자체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강력하게 좀 매수한다기보다도, 개인과 기관, 외국인 서로 좀 따로 노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흐름이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일단 요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되는 게, 하루하루마다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상승했네라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또 바로 급락이 나오거나 이게 좀 하루에도 계속 나와요. 아침에 시초가에 좀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오후장 되면 또 하락 전환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대응이 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를 좀 차트 흐름으로 좀 잠깐 설명을 해 보면은, 일단 코스닥 지수는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 890선, 이제 900선 자리보다는 890선 자리를 지지선으로 좀 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 890선 자리를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건 확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다시 21선 자리를 안착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내일이 일단 옵션 만기라서 코스닥과 코스피 둘 다 이제 변동성 있는 시장이 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 코스피 지수가 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다 21선 자리를 다 돌파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자리에서 21선을 돌파할지 아니면은 요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은 전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일 돼보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지수의 방향성은 내일 이후에, 옵션 만기 이후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CPI 지수 발표가 있죠. 그래서 한 3.3% 정도를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무난한 정도로 나오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올지 아니면은 전저점을 좀 깨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를 다음 주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요. 상승했었던 종목들도 또 차익 실현 빨리빨리 나오는 편이고 해서 대응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계속 노란톡방에서 시장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지금 뭐 상승하는 업종이나 테마들도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당중에 꼭 안 보시더라도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구나라는 걸 뭐 한번 또 쫙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한번 좀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PI 지수도 체크를 해야 되고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의 옵션 만기일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21선을 지켜주는지가 향후 흐름에 또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테마 같은 경우가 또 오전장의 급등 테마가 오후장의 급락 테마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로 좀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이슈들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스마트홈 시장을 키운다라고 해서 스마트홈 관련주 쪽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좀 전까지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코맥스라는 종목이 대장이었는데 지금 상한가가 풀렸네요. 그래서 일단 거래 대금을 좀 봤었을 때 지금 한 180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저는 일단 매매를 하실 때 혹시나 좀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보실 때 항상 거래 대금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적은 종목이라면은 뭐 딱 어떤 종목이 거래 대금이 많다 적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500억 정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500억 정도 이상 나오는 종목들, 1000억 이상 나오면 좋긴 한데 이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거래 대금을 다른 종목들 많이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게 거래 대금이 많다 적다를 비교해 보실 수 있고 거래량하고 비교하면은 이 뭐 가격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많고 가격이 큰 종목, 단가가 큰 종목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거래 대금인데 일단 똑같은 차트를 보시더라도 1월달, 2월달에는 5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상한가 풀리니까 좀 거래 대금이 증가한 거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억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래 대금을 항상 좀 보면서 시장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같은 뭐 테마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코콤이 있었거든요. 코맥스와 코콤이 있었는데 자, 코콤 같은 경우에는 코맥스가 상한가 풀리니까 약폭이 더 크죠. 고점이 26%까지 갔다가 지금은 12%, 거의 절반 이상 되돌려 놓는 모습인데 이렇게 매매하실 때도 대장주 위주로 하셔야지 그나마 좀 고점 대비해서 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 얘기고 일단 재료적인 면을 봤었을 때 확실히 이런 내용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뭐 정책을 내세웠을 때는 기간하고 자금이 중요해요. 스마트 홈 시장을 키운다라고 해서 이거가 이제 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테마다라고 해서 달려드는 게 아니고 기사 내용을 잘 분석을 해 보셔서 이건 자금이 얼마나 투입이 될 건지, 얼마나 긴 기간이지. 기간이 길면 오히려 좀 안 좋겠죠. 짧은 기간에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야지 강한 테마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경험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런 아직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을 통해서 길게 설명해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뭐 이런 테마는 제가 썩 좋아하는 테마도 아니고 차트적으로 그렇게 공략할 만한 자리는 아니어서 그냥 좀 관망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노란톡방 오시면은 방송 이후에 또 따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지능형 홈 이슈 속에서 오늘 또 코맥스와 코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오후장 흐름까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거래 대금을 항상 체크하자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기준으로서 500억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적으로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좀 차트 전략들도 세워드리겠습니다. 다음 테마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좀 상승 보이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쪽은 이제 에코프로, 역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저도 일단 21선 자리 부근 이탈했었을 때 반등 시그널을 한번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100만 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좀 보려고 좀 체크하고 있었는데 일단 100만 원 자리를 이탈하진 않고 좀 바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좀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시세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8% 넘는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딱히 이렇다 만한 호재가 있다거나 뭐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수급에 의해서 그냥 끌어올리는 시장인데, 뭐 오후장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올 수도 있는 시장이라서. 예측이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로 가셔서 뭐 100만 원 이하에서 뭐 7, 80만 원대부터 그냥 들고 가신 분들, 그 이하에서 들고 가신 분들이야 언제든지 뭐 차익실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으실 텐데 100만 원 위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될 거예요. 여기서 더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좀 팔고 좀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나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일단 긴 흐름으로 보신다면은 2차전지 관련주 쪽은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매출적인 부분도 뭐 확실하니까 들고 가시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 좀 뭐 신용이나 미수 같은 자금을 좀 끌어서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조금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불안하실 텐데 주식을 좀 그렇게 하시면은 오래 매매를 못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을 하루 이틀 하다가 말 게 아니라면은 긴 흐름으로 보실 거라면은 좀 투자의 개념으로 이런 종목들은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 상황은 괜찮아요. 거래 대금도 괜찮게 올라가고 주고 있고 21선도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만은 앞선 이 매물대 자리를 이제 소화하려면은 시간대가 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앞선 이 매물대 자리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유지가 좀 됐었기 때문에 요 매물대 자리 130만 원에서 100만 원 구간, 요 구간대에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가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를 뚫기에는 조금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일단 시간적으로는 좀 더 횡보를 하거나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내가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렸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는 뭐 일부는 현금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접근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나도 2차전지를 좀 담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거래 장대 양봉 이런 거 나왔을 때보다는 오히려 좀 거래 대금 줄었을 때 그리고 좀 조정을 좀 받았을 시점에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오늘 같은 장대 양봉에선 따라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2차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매수할 타이밍은 아직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자리가 오면 제가 매수 타점 드리겠다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도 약속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장기 투자 관점 타이밍은 좀 제가 말씀드린 100만 원 이하에서 좀 거래 대금 줄었을 때 좀 보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하루 정도 더 밀렸으면은 좋은 타이밍이 한번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좀 반등이 좀 나와서 일단 한 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노란톡방 오시면은 뭐 언제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또 기회는 있으니까 너무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상승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9%가량의 상승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반짝 상승인지 찐 반등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일단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찍혀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급 상황 괜찮고 또 21선은 뚫어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2차 전지주들 내가 지금이라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차트 전략들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새롭게 신규 테마가 나왔는데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 또 비만이거든요. 또 비만과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뭐 업종이 이제 당뇨 쪽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비만 인구가 뭐 크진 않습니다.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죠. 예, 운동도 많이 하시고 뭐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미국처럼 초고도 비만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미국의 거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비만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에 대한 부분, 뭐 이거에 따른 이제 합병증도 많죠.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인데 요거에 대한 치료제 관련주들이 매출이 쭉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일단 일리아12 노보노디스크가 전일 미국 증시에서 좀 급등을 했었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 치료제랑 당뇨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주로 이제 인벤티지 랩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고, 다음으로 이제 펩토론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두 종목이 뭐 서로 대장주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인벤티지 랩이 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봤었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급락 나왔던 종목이었거든요. 인벤티지 랩이. 어제 시가랑 뭐 고점이나 따졌을 때 고점이 8%고, 저가가 11%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변동성 자체가 이제 거의 20% 나온 건데, 한쪽 방향으로 나온 게 아니고, 고점에서 밀린 구간까지 했을 때, 거의 20% 하락이 나온 건데, 그 다음날 바로 이 갭을 띄워서 또 다시 신고가를 만드는, 이런 움직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참 허탈해. 어제 같은 날 이제 손절이 또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걸 다시 끌어올리면서 상한가까지 갔다는 것만 봐도 시장이 어려워요. 이런 종목들 잡아서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뭐 내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종목 추천을 좀 드리거나 뭐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서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좀 급변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심한데 일단 뭐 전고점 자리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고 이 비만 치료제라든지 당뇨 치료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 그 뭐 사용자 수, 이용자 수가 좀 확연히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람보다는 이제 미국인들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뭐, 질병 환자 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확실하게 수혜주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약간 좀 걸쳐있는, 뭐, 이런 회사들, 일리아라든지 노보노디스크와 협업을 했다든지, 몇 달이 좀 건너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매매를 했었을 때 좀, 애매한, 확실한 수혜주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관련주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일단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관련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오지 않을까. 좀 몇몇 종목들이 저는 좀 관련주로 좀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방송에서 이 종목이 좀 관련주니까 매매해 보세요라고 알려드리기가 좀 그래서 저도 이제 비만하고 당뇨 쪽 제가 의료 AI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을 좀 드렸었던 게 제가 어느 정도 좀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른 상승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쪽을 좀 공략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좀 보고 있었던 게 이 비만과 당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뭐 자료적인 면이나 차트적인 면이나 수급적 면에서 확실하게 좀 이 종목을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공략적으로 좀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었던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페트론 이런 종목들이 확실한 수혜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겠지만 혹시나 좀 다른 종목들 아직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 중에서 확실한 수혜주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역시나 제가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려서 수익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의료 테마들 중에서 첫 번째로 공략했던 테마가 의료 AI였고 관련해서 뷰노나 이런 종목들 통해서 수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로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던 게 비만 치료제와 당뇨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이었거든요. 관련된 종목들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또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희가 7월 28일 공략주인데요. 10거래일이 채 안 됐는데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24%, 14%, 어제 추가적으로 2% 상승이 나와서 누적 수익률 5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월 4일 지난 금요일 공략주였죠. 신테카 바이오가 또 제약 바이오주들 앞으로의 흐름 괜찮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은 또 개인 맞춤형 안 백신 연구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또 지난 금요일 공략주가 21% 수익 기록 중이고요. 자, 두 가지 종목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전에 시초가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했던 보로노이와 이수페타시스 두 가지 종목까지 한번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종목들마다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섰던 로봇주들이 지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테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대장주로 딱, 뽑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아서, 추가적인 상승도 일단 더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15만원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비중만 좀 덜어주신 상태에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삼성하고 좀 관련된, 엮여있는 로봇주기 때문에, 뭐, 성장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삼성 믿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아직 매출적인 면에서 뭔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해서, 좀 더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는 좀 못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도, 좀 나아진다. 하반기 들어서 실적적인 면에서까지만 좀 받쳐준다면, 가격이 좀 많이 고평가돼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이슈로만 지금 말씀 좀 드리는 거지, 실적으로, 괜찮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뭐 정고점 한번 뚫었을 때, 거래 대금이 좀 크게 나와주면, 그때는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이슈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나왔을 때 한번 더 이슈가 되면은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계속 추적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신테카 바이오는 또 역시나 의료 AI 쪽에서 신약 담당을 하고 있죠. 신약 관련 AI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또 전일 급락이 좀 나왔다가 오늘 또 바로 또 끌어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내 종목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또 힘들어 하실 분들이 계신데 또 이렇게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은, 조금 밀리더라도, 그 타이밍에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의료 AI 쪽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다음,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신약 관련, AI 관련주거든요. 신약 관련 AI 쪽은 진단 AI에 비해서 아직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른 뭐 뷰노라든지 루닛, 뭐 JAK 이런 종목들 뭐 5배, 6배 올라갈 때 아직까지 그 정도 상승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성장 가능성적인 면에서는 좀 더 있고, 진단 쪽은 이미 좀 매출적인 면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대형 빅파마들도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진단 쪽인데, 신약 쪽은 아직 그렇게 큰 매출을 보여주지 못하고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진단 쪽도 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신약 관련 AI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좀 드렸었던 거고, 이미 좀 뭐 수익 실현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그냥 바로 보로노이까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시초가 좀 드렸었는데 장중에 9%까지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한번 뚫어주나 싶었는데, 역시나 좀 시장 상황이 상승이 좀 빠르게 나오면 차익 실현도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전고점 한번 좀 뚫어주나 싶었는데 오늘 좀 못 가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 음봉으로 좀 전환되긴 했는데,
뭐 거래 대금도 여전히 이제 지금 이건 윗꼬리 캔들로 봤었을 때는 이제 윗꼬리를 단 모습이지만 뭐 종가로 봤었을 때는 아직 뭐 상승 시세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거래 대금도 이제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 꾸준히 좀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차트 좀 길게 보더라도 아직까지 뭐 추가적인 상승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정고점 돌파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좀 최근에 좀 많이 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좀 리뷰를 해드리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인데요. 일단 반도체 업종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특히 HBM 관련해서는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된 HBM3 일단 발표가 좀 나왔는데 요거 관련돼서 이슈가 좀 크게는 안 됐고요. 지금은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낙폭이 한 30% 정도 되는데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만한 구간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그 타이밍에서 일단 추천을 좀 드린 종목이고요. 일단 하반기에 있어서 HBM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보셔야 될 뭐 반도체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가격적인 면도 조정을 좀 잘 받았고 뭐 반등 타이밍이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해서 추천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자리는 이제 다시 한번 21선 자리 정도 반등까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한번 또 반도체 업종도 낙폭 과대 쪽으로는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1선 자리 부분 정도에서 이제 강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리를 못 넣고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그런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하셔도 되니까 역시나 계속 꾸준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나 또 종목 공략주는 제가 또 오전장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오후에 카톡방에서 노란톡방에서 계속 그런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려요.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또 아침에 시초가로 공략을 해드리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략주를 한번 좀 보신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생각했었을 때 이런 종목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종목들도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했던 이스페타시스까지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많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배찬수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장이 항상 어저께까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이 또 좋아지가 또 급하게 저를 초빙한 것 같은데 오늘 장이 왜 이렇게 올랐나서부터 장의 흐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이 좋을 때마다 찾아주시는 저희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오전 시그널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바로 만나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은 바로 덕성입니다.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상온 초전도체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LK99에 대해서 어제 미국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죠. 거기에 따라서 어제 오후장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12%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어제 흐름 보신다면 어제 공포의 하루였습니다. 일단 24%까지 올랐다가 또 하한가까지 가면서 하루 변동폭만 54%가량이 됐거든요. 천암도 비슷한 흐름인데 이 두 가지 종목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래서 덕성이 이제 제가 계속 우리 서울경제TV에서 말씀드렸는데 응답하라 그 1899의 덕선이 이름이 비슷해서 조심을 해라. 그리고 덕성이가 이제 무너질 때가 되면은 2차 전지주로 흐름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수가 불장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우리나라 장이 별로 안 좋았고 저번 주도 별로 안 좋았고 그러면 오늘
미국이 오늘 밤에도 어쨌든 빠졌어요. 한 400포인트 빠졌다가 마이너스 100포인트로 끝났긴 했지만 빠졌는데 오늘 갑자기 불장이 왔어요. 거래소가 한 23포인트 오르고 특히 코스닥이 이제 2% 넘게 17포인트가 오른 이유는 다행이다. 이제 덕성이가 빠졌기 때문에 초전도체주가 수급이 몰렸다가 이게 무너지면서 요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종목 그쪽으로 이제 매기가 몰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목이 그냥 빠졌다 이렇게 된 걸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수의 흐름이 이제 이 종목이 무너지면서 정상적인 다음에 알려드릴 종목으로 지수의 흐름이 매기가 몰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당분간은 불장이 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수익 많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전도체에 관해서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해왔었고 또 많은 열기가 몰렸던 만큼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올 시장에서 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조정을 크게 보인다면 그 수급이 어디로 옮겨갈지는 바로 차트 시그널로 만나보겠습니다. 차트 시그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 시그널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에코프로 알아봐야겠죠. 오늘 또 핫한 종목으로만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번에는 2차 전지 대장주 알아보겠습니다. 7월 말에 153만 원까지 급등으로 빠르게 올라갔던 종목이 또 잠깐의 기간 조정, 또 가격 조정을 이뤄왔고요. 또 오늘은 117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이 오늘만큼 올랐던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승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저번 주하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아마 2차 전지주 물어보면 이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결코 끝나지 않았고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무려 한 7% 넘게 이렇게 급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테마주 다 같이 이제 그 상승세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제 역시 이제 동생이 형보다 거래소 지수보다 더 2배 정도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 차트를 잠깐만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트 한번 여기 잡아주시면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최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이 무너지면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아왔는데 역시 이제 낭설에 그쳤고 다시 한번 이제 100만 원 초반 무려 그러니까 150만 원 대비는 이제 거의 한 30% 정도가 조정을 보였고 기간 조정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업종, 코스닥 업종의 대표주의 자리 잡음을 매겼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 코스닥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연말장은 역시나 1000포인트 이상 코스닥이 오르면서 주도주는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실 분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투자를 좀 많이 하시면 연말장 아주 행복한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에코프로와 금양의 상승이 과연 반짝 상승인지 재상승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2차 전지주들을 좀 공략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하반기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뜨면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 앞으로 하반기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종목 고민 받고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차트 전략들 실시간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8817번님께서 KMW 오랜만에 듣는 종목 이름인 것 같은데 55,000원에 비중 20% 보유 중이십니다. 정말 장기간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2020년 9월에 89,500원 만든 이후로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종목이 너무 그 손실이 많이 난 네. 종목을 갖고 계셔서 제 마음이 좀 아픈데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이게 아마 55,000원이면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저희 그 서울경제TV에 한번 문의를 먼저 주시고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이제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KMW 예전에 이제 통신장비 업종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요즘 가격이 굉장히 안 좋죠.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2020년 결산 영업이익 자세하게는 안 보여도 괜찮아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45억 마이너스에 순이익도 260억 마이너스. 올해도 물론 마이너스고. 그래서 계속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55,000원 당시 가격으로는 뭐 10만 원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10,000원대까지 빠져버렸어요. 11,000원대까지 빠져버려서 단기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매수가까지는 당연히 뭐 간다면 5배 올라야 되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 이거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되나? 한 15,000원, 17,000원까지 반등은 이 앞에 무너지기 전 가격이 한 18,000원까지는 가능하거든요. 18,000원에 정리를 하시고 저희 서울경제TV에 제가 또 마지막에 드리는 공략주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서 복구를 하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랜 기간 하락이 이어져 온 만큼 매수가 부근까지의 회복은 어려울지라도 단기적인 반등 지점을 고려해 보시면서 일부 수익을 좀 비중을 줄이신 뒤에 공략주로 한번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0032번님께서 한미약품 35만 원에 30% 비중 보유 중이신데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으면서 14%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32만 원까지는 올라왔는데 수익 실현까지 가능할까요? 예, 아주 우량한 종목 잘 들어가셨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미약품 오늘 무려 13% 가까이 올랐다는 거는 시장 수급하고도 맞고 이제 이런 이제 바이오주가 저도 이번 주부터 바이오주를 많이 이렇게 공략주를 내보내드렸는데 바이오주가 요즘에 또 핫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아마 올해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인하를 한다는 말이 나와서 그런지 바이오주가 최근 들어서 탄력이 잘 붙고 있어요. 이거 한미약품 회사는 좋기 때문에 차트로 그냥 바로 넘어가서 바닥이 이제 28만 원이죠. 28만 원대 아마 한 번 더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중이 30% 아마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만 원의 매수가. 근데 오늘 뭐 급등이 나와서 33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익을 많이 보고 나오기는 힘들고 35만 원 매수가까지 온다 그러면은 일단 1차 정리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에 한미약품을 들어가실 때 한번 전화를 주시는데 30만 원 이하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수익을 보고 나올 확률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30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한미약품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재공략은 어디서 하면 좋을지까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QR코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6651번님께서 포스코홀딩스 64만 원의 비중 10% 보유 중이신데 2차 전지주들과 이 포스코 그룹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7월 달에 무섭게 상승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76만 4천 원까지 올랐었는데 2주가량의 또 조정을 마치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보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포스코홀딩스도 대표적인 이제 2차 전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어저께 방송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이제 이 2차 전지주가 한 번씩 반등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보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어저께 양봉을 달면서
이제 21선을 지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은 이제 어저께 양봉이 너무 세게 나와서 오늘은 강보합 정도로 멈춰 있지만 탄력이 더 붙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64만 원이면 요선이죠. 여기까지 충분히 오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면 10%고 어저께 올랐지만 오늘은 이제 거의 보합이거든요. 강보합. 이러면 비중을 우리 포스코 홀딩스는 앞으로 2차 전지주가 이제 대장주가 오늘부터 이제 강하게 뻗어 나가고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5만 원 정도 왔을 때는 비중을 늘리면 이익 실현을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65만 원 목표 잡고 비중을 좀 늘려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에코프로 리뷰를 해주시면서 2차 전지주들 앞으로 흐름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0088번님께서 바이오 플러스 8,050원에 비중 20% 보유 중이신데 일단 지금 가격은 7,370원 부근 지나고 있고 필요침을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쏘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떤 시그널로 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우리 바이오 플러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인데 일단 앞에 바이오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흐름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업종에 주도하는 역할 내지는 이제 이 같이 이제 그룹을 형성해서 가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단기 급등 이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지금 8,000 얼마죠? 8,050원 가격에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오거든요. 이 업종 이제 바이오주가 한 번씩 붙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살짝 내려가려다 양봉 달고 하는 모습인데 8,030원, 50원 이 가격이면은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 정도에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7,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우리 서울경제TV에 8,050원 갈 거예요. 가서 본전에 정리를 하거나 또는 한 가지 더 제시를 해드린다면 지금 가격이죠. 7,000원 초반에 물량이 아마 많지 않은 걸로 아까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추가로 좀 매수를 하셔서 8,000원 왔을 때 이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서울경제TV에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더 좋은 종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체크를 해주셨고 이후에 종목 교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받아볼게요. 6366번님께서 DIC 5,200원의 비중 20% 보유 중이신데 지금 5,050원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잘 매수를 하신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뭐 DIC도 충분히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이런 이제 자동차라든가 운수 장비 업종들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크게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매수 가격이 좀 부담이 그렇게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지수 반등이 일어나면서 5,000원을 바닥으로 찍고 5,200원이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온다고 보고 한 6,000원까지 반등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자동차 운수 업종 어쨌든 지수가 올라야 한번 이제 가격이 1차적으로 이제 이 탄력을 받는데 오늘 다행히 지수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6,000원 선 정도까지 온다면은 그때 이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고민 상담 여러 가지로 좀 짚어봤고요. 5분의 종목 고민 상담 들어드렸는데 좀 더 추가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찬수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 후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하면 내가 더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할 수 있을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볼까요? 예, 공략주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알려드린 종목인데 사실 오늘 이제 양목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근데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 24일 날 이후에 아마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벌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거래 정지가 되고 이게 뭐 나쁜 걸로 거래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액면가 500원짜리가 1,000원, 5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그럼 5분의 1로 이 액면 분할이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보통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좀 상승 탄력이 붙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붙었어요 벌써.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설명해드리면 이런 이제 고가주거든요. 카이어젠도 의료 쪽에 아주 이름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20만 원에 적극 매수해도 되는 가격. 정말 많이 빠지면 10% 더 빠진 18만 원에는 그냥 무더기 매수 이렇게 해도 되는 종목인데 오늘 20만 원 초반 정도에 시작을 해서 6% 7%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오늘 상승을 보시지 마시고 오늘까지가 9일까지가 거래일이기 때문에 9일 거래일을 마치고 10일부터 24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한 15일 정도? 그러면 25일 날 거래가 될 때는 지금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테마 흐름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기업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소형 회사도 막 상한가를 막 3번이나 치고 그랬는데 이제 장이 좀 느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한 15일 정도 거래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25일 날 거래가 될 때는 이게 아마 거의 그러면은 5분의 1로 나눠서 시작을 하면 한 4만 원 정도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한번 10만 원, 20만 원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케어젠 6% 상승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한 연말까지 25일 정도의 그 15일까지의 거래 정지 이후에 한 좀 너무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연말까지 많은 수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케어젠 갖고 나와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케어젠이 그러면 좀 부담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고가 바이오주를 좋아하거든요. 팁에서도 좀 추천을 많이 했는데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메디콕스가 아니고 메디톡스. 메디톡스도 근데 안타깝게 오늘 5% 6%가 올라서 메디톡스를 들어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가격이 비슷하죠. 20만 원에서 재료가 없는데도 벌써 이제 10%가 오른 22만 원 정도 왔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어라. 메디톡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5% 6% 오른 거를 지금 들어가라고 해서 좀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요 종목을 그러면은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휴젤도 보시면 차트가 10만 원이 거의 바닥이거든요. 네, 공략적으로 벌써 우리 작가님 잽싸게 지금 종목을 적었는데 메디톡스보다 휴젤이에요. 휴젤의 차트를 제가 지금 올렸는데 휴젤은 지금 한 2%밖에 안 올랐죠. 그리고 가격은 아까 20만 원대 고가 우량주보다도 한 10만 원 정도니까 좀 저렴하고 사실은 메디톡스와 휴젤이 거의 같은 업종이에요. 보디톡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톡스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K-뷰티 이제 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휴젤하고 메디톡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거든요. 보톡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톡스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높은 메디톡스 그리고 휴젤 그중에 오늘 2% 한 2.3% 크게 많이 안 오른 휴젤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면 여기서 상승 탄력이 붙으면 앞에 근데 이게 지금 아직은 바이오주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지금 14만 원세부터 한 30%가 떨어지고 지금 횡보를 했다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탄력이 분다면 14만 원까지. 그러면 아마 20-30% 손실난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 고민은 아까 전화 문자에도 많이 왔지만 그런 분들이 그럼 정리를 하시고 휴젤로 들어가면 연말에 상승 탄력이 붙으면은 충분히 손실을 다 만회하고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은 바이오주 그리고 코스닥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2차 전지 신고가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시고 다른 업종, 소외된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휴젤 한번 자신 있게 제가 공략해 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케어젠이었고요. 일단은 이 액면 분할 이슈로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25일부터 강세 흐름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디톡스와 휴젤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 속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아래 보이신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 앞으로 하반기 흐름 어떻게 될지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시그널 코맥스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지능형 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은 덕선이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배찬수 전문가님의 공략주 케어젠 알아봤습니다. 함께해서 메디톡스와 휴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오후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배찬수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